여러분, 80년이나 굳건했던 동맹이 섬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니 믿어지시나요? 오랜 우방이었던 미국과 유럽이 왜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무역 전쟁에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세계를 하나로 묶어왔던 80년 동맹이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거죠. 이렇게 오랜 친구였던 미국과 유럽이 정말 날카롭게 맞붙고 있는데 이 거대한 균열의 한가운데 정말 놀랍게도 그린랜드라는 섬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80년 동맹의 균열. 이게 그냥 말다툼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명확한 대결 구도로 번지고 있는데 대체 양쪽의 전선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쪽 편에는 두말할 필요 없는 초강대국 미국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덴마크, 독일, 프랑스 같은 쟁쟁한 유럽 8개국이 똘똘 뭉쳐서 연합전선을 딱 구축한 거죠. 이건 완전히 편이 갈라섰다고 봐야 합니다. 갈등의 시작, 바로 그린랜드입니다. 아니, 세상에 분쟁 지역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춥고 거대한 얼음섬이 이 80년 동맹을 뿌리채 흔드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가 된 걸까요? 그 답은요, 바로 미국의 아주 큰 그림, 그러니까 전략적인 야망에 있습니다. 미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을 보면요. 북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꽉 쥐고 또 골든돔이라고 불리는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만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지정학적인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거대한 전략의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백악관이 이걸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뒤에 북극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그런 큰 싸움까지 내다보는 아주 장기적이고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관세 전쟁의 서막입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부딪히던 게 순식간에 경제적인 압박으로 번지면서 이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리면서 상황이 정말 극적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그린랜드를 우리한테 팔 때까지 2월 1일부터 모든 상품의 관세 10%를 물리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됐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유럽이 병력 파병을 결정하니까 불과 이틀 뒤에 미국이 관세로 위협하고 바로 1월 1일부터 실행에 옮기겠다고 예고까지 정말 며칠 사이에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이름하여 무역 바주카토. 법으로는 만들어놨지만 너무 강력해서 한 번도 실제로 쓴 적은 없는 말 그대로 최후의 경제보복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다보스에서의 정면 충돌. 자, 이렇게 쌓이고 쌓인 외교적, 경제적 긴장감이 마침내 한 곳에서 터지기 직전입니다. 바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바로 이 무대에서 말이죠.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랜드를 사려는 건 정당하다고 주장할 거고 EU 지도자들은 나토 동맹의 가치를 잊었냐며 맞서겠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거대한 정면 충돌이 예고된 셈입니다. 바로 이날 1월 21일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 갈등에 기름을 부을지 아니면 물을 끼얹을지 전 세계가 그야말로 숨죽여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다들 싸우기 일보 직전인데 올해 다보스 포럼의 공식 주제가 바로 대화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과는 정말 정반대죠. 동맹이냐 야망이냐. 결국 이 모든 갈등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지켜온 동맹의 가치냐 아니면 한 국가의 거대한 야망이냐. 과연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 문제인 거죠. 심지어 이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조차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목표 자체는 미국의 이익에 맞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려는 방식, 그 어떻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공감해도 방법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80년 동안 쌓아온 동맹이라는 무게가, 다른 한쪽에는 미국의 국가적 야망이라는 무게가 놓여 있는데, 지금 이 저울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고작 땅 하나를 둘러싼 이 갈등이 과연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동맹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21세기 글로벌 동맹의 판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